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오늘은 남현희 씨의 펜싱 선수죠. 남현희 씨와 전총조 씨의 그 사건의 전말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 이면에 남현희 씨가 정말 알고 전총조 씨와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을 했는가, 아니면은 전총조 씨의 모든 계획대로 남현희 씨가 노란한 건가에 대해서 사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통해서라는 걸 이제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뭐 진실은 여기에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걸 알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현희 씨가 일단은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온 사회가 다 들썩들썩하죠. 남현희 씨 사주를 딱 펴보는 순간에 범상치 않은 사주다라는 거는 저도 느꼈습니다. 남현희 씨 한번 사주를 풀어보면서 남현희 씨가 왜 이런 일들에 이렇게 연루가 되고 이렇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현희 씨는 신유년 정유월 경술 1에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일단은 딱 봐도 굉장히 금이 강한 사주이죠. 이게 직업적으로는 매우 금을 잘 쓰는 펜싱 선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직업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쓰신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술토조차도 가을의 기운이고 유수랍을 짜면은 금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죠. 그리고 천간에 정화 하나가 우뚝 서 있죠. 이 정화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올림픽에 그렇게 메달리스트도 될 수 있었고, 굉장히 우월한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지 않았나 싶긴 해요. 다만 정화가 운에서 충을 받거나 합거가 되거나 할 때 항상 이 사주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주라는 거예요. 핵심 글자, 내 사주의 핵심 글자를 찾아야 돼요. 누구나 내 사주의 핵심 글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글자가 충을 맞거나 합거가 되거나, 그럴 때 인생엔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이벤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일장에서 여기는 겁재, 여기도 겁재죠. 겁재는 곧 양인일간에서는 양일간에서는 양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양인격이죠. 양인격, 그다음 정관, 그다음에 편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3주만 보고 이제 4주를 보면 좋겠지만은 이거는 깨다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깨다 맞추다 보면은 이제 자꾸 사주에 대한 불신감이 생길 수 있어서 일단 3주만 가지고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없는 게 수가 없죠. 수는 식상이 없어요. 그리고 화 있고, 목도 없죠. 목이 없어요. 목은 재성이죠. 재성 없고, 그죠? 나머지 토, 금, 그죠? 화 다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오행이 없는 삼행만으로 이루어진 사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전총조 씨는 어찌 보면은 이 신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남현희 씨의 이 정화라는 정관을 보고 이 신금이 온 거예요. 지명도, 인지도를 보고 이제 정화를 보고 이 전총조가 들어온 거겠죠. 남현희 씨의 타이틀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주는 일단은 이 정화는 하나에 다 금이잖아요. 그러면은 관성을 나눠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관성을 나눠야 되는 아픔이라는 건 나의 유명세를 비겁들과 뭔가 나눠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고, 또 나의 비겁들과
남편도 나눠야 되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남편은 나눠야 된다는 건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남편, 올해 8월에 이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이클 선수인데 전 남편이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화는 경금도 좋지만 이 신금도 좋아요. 신금은 더 예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남현희 씨는 양인 같고 다 금의 성향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여자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가 취향이 굉장히 여자한 여자를 좋아한다면 충분히 정화로서는 선택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무식상이죠. 무식상이라는 거는 좋게 말하면 애교죠. 좋게 말하면 애교예요. 애교가 좀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본인 말을 들으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식상이라는 거는 나를 표현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자꾸 어필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무식상은 상당히 약간 곰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자기의 취향이 아닐 경우라면 또 그런 애교 있는 사람을 찾는 행동들을 아무래도 하게 되어 있죠. 물론 잘못됐습니다. 결혼에서는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약속을 한 건데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정화로서는 선택권은 양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목재성이 없어요. 근데 군겁쟁제죠. 군겁쟁제가 뭐였죠? 비겁은 매우 많은데 재성은 작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군겁쟁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군겁쟁제의 심리는 재성이 항상 비겁한테 분탈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군겁쟁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경금은 화로서 이 재성에 해당되는 목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목은 화로서 보호되죠. 금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화가 꼭 필요한 사주가 된 거예요. 화가 죽는 이상에는 이 재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야말로 금극목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현희 씨가 또 이렇게 드라마틱한 게 이민대운으로 접어들면서 모든 일이 그렇게 다 터져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간의 핵심적인 이 정화가 극을 받거나 합거되거나 그럴 때 인생의 가장 이벤트, 그것도 좋지 않은 이벤트에 휩쓸릴 수가 있는데 딱 이민대운 접어들면서 그런 일들이 생겼고요. 또 세운으로도 개수가 왔기 때문에 정계충, 그죠? 정임합. 그래서 정화가 난리가 난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올 운에는 정확히 상관 경관운이에요. 상관 경관. 정화가 개수에 의해서 상관 경관돼서 이런 심각한 소문이 이렇게 떠돌기 시작했고 이제 점차 밝혀지긴 하겠죠. 그리고 지금 또 개월 접어들었고요. 뭔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개월 접어들면서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더 많은 일들이 알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것 같아요. 여지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이 상관경관 개월에 많이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원국의 무재성이다 보니까 재성에 대한 감각 자체는 없어요. 재성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건 결국에는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타고난 재능,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먹고 사는 건 가능하지만 아등바등해서 재를 만들어가는 그런 디테일에는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남현희 씨는
굉장히 사주를 잘 써온 케이스예요. 재성을 보지 않고 항상 이 관성을 보고 열심히 그냥 갈고 닦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임묘진 목대운으로 접어들었어요. 원국의 무죄인 사람이 갑자기 운에서 목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갑자기 재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재탐이 일어나는데 내가 원국에 금이 너무 많아요. 군겁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쟤는 어쩔 수 없이 군겁쟁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탐으로 인한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이 일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것 간에 본인 마음 안에는 재탐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대운에서도 갑자기 재가 왔고 세운에서도 재가 왔어요. 그러니까 없던 돈에 대한 갈망, 욕구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군겁쟁제가 벌어진 거고 상관경관이 벌어져서 지금 이렇게 대국민 앞에 이렇게 힘든 위치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죄는 무죄대로 그냥 살아가야 돼요. 자기가 타고난 기질대로 내가 여지껏 해왔던 거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거기서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내 원국에 없던 재가 온다는 건 내 마음속에 없었던 욕심, 돈에 대한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자꾸 무리수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리수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보여져요.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남현희 씨 마음에는 재탐이 있었을 거고 그 재탐이 원인이 돼서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된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도를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국의 무죄인 분들은 내가 타고난 능력, 타고난 기질, 타고난 베이스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걸로 인한 재를 성취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재 자체가 본질이 되고 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은 반드시 특히나 이렇게 군겁이 가득한 사주에서는 군겁쟁제로 인한 상관경관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양인이니까 대차기는 또 엄청 대차겠죠. 여기도 양인을 띄웠고요. 그죠? 여기도 양인이 있고 양인 격에 엄청 되게 조그마고 예쁘고 여리여리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남현희 씨 굉장히 대차고 승부수도 있고 작은 거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TV에서 보는 모습만 알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양인의 모습이 가득히 숨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민대운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정화, 이 사주의 정화가 딱 합거가 돼버리면서 정화의 문제가 생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목이 오면서 인오술, 일지에도 합이 됐고요. 계면열이 되면서 묘수락 이렇게 합이 됐어요. 일지에 누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들어오는데 목으로 들어오는 거죠. 목이라는 거는 자기보다 연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린 젊은 상대가 내 일지로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서 인오술도 짜고 묘수락도 짜는 거죠. 지지에서 또 이제 화가 강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화로서 이 겁재들을 다루려고 했겠죠. 양인들을 다루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은 목인 거죠. 군겁쟁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운이고 개해월에 그러니까 뭐가 더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기운이 왔거든요. 그래서 남현희 씨의 너무 사생활이
더 파헤쳐질 수 있는 그런 운의 흐름이다.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월까지도 힘들고요. 내년에는 이제 갑진년이 오면서 천간에는 이제 갑이 와서 결국에는 정화가 굉장히 강력해지죠. 강력해져요. 좀 살아나는 기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임수대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임합으로 정관이 좀 무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진토가 온다는 건 일지충도 되고요. 그죠? 일지충이 되고 개인사적으로 굉장히 충격받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진토는 유금과 합이 되면서 진유합, 이사주에서 기신은 금수인데, 그죠? 금수인데, 그죠? 일단 진유합으로 인해서 금이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아주 좋은 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금수를 기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금은 일단은 비겁이 강해지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신이고, 수라는 건 이사주의 용신인 이 정화. 정화가 없는 이상에는 이건 금천화가 돼버려서 너무 세상 무서운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정화가 어느 정도 화급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가 온다는 거는 이 정화를 못 쓰게 하는 거니까, 수국화가 이루어지니까 결코 좋은 오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또 운에서 임수수가 왔고 세월에서 수가 왔기 때문에 남현이시로는 인생에 좀 힘든 시점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 임수는 나와 이 겁재의 생을 강하게 받아서 더 상관경관하는 기운이 강해졌다. 그 겁재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청조다. 그래서 전청조와 금생수를 통해서 상관경관이 더 심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묘라는 것도 일단은 편재가 와서 편재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결국에는 양인에 의해서 내 편재가 묘충 재성이 파재되는 그런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과 딱딱 맞아 들어간다는 그 느낌을 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무재성은 무재성으로 있을 때 어찌 보면은 가장 안정적이긴 해요. 군겁쟁제에다가 갑자기 재성이 온다는 거는 내 안에 욕심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군겁쟁제가 생기고, 군겁쟁제로 인한 상관경관은 피할 수가 없다. 특히나 이렇게 천간에 정관을 딱 띄우신 분들은 운에서 정말 상관운 오면은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여기에 병화 같은 편관이 뜬다면 임수가 오면은 식신제살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신금이 오면 병신합으로 잡아주니까 나름 편관은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는 않아요. 물론 편관이 떠 있다는 건 내 인생에 그만큼 편관을 겪을 일이 많기는 하지만, 이 정관이 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운의 영향을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정관이 떠 있는, 그것도 사회봉에 딱 떠 있는 사람들은 운에서 상관기운이 올 때마다 경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주꼴이 되기 때문에, 천간에 정관을 띄우고 있는 사람들은 매사 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천간에 개수 같은 상관 띄우신 분들도 상관경관은 매번 운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경금일간에 개수를 원국에 띄우고 있는 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상관경관에 많이 노출이 됐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금 정화를 띄우신 분들도 올해 개묘년이 오면서 상관경관이 심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겪고 있나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이 사주를 더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보다 이렇게 양인격들이요,
양인격들이 대차고 여장부 스타일이기 때문에 연하를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좀 없더라도 내가 조금 더 그냥 케어해서라도 내 말을 듣게 하는 그런 남자를 좀 좋아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의 양인들 보세요. 연하거나 아니면은 본인보다 능력이 좀 없지만 본인이 조금 케어해서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인드가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는 약간 배우자를 바라보는, 이성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다를 수가 있는 분들이기도 하세요. 일단은 뭐 개월에 더 남현희 씨가 더 진흙탕 속으로 들어갈까봐 인간적으로 좀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또 겪는 그런 아픔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군겁쟁제가 운에서 목기운 이 재성기운이 강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원국에 그렇게 짜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재성운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저도 그래서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맹맹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이제 겨울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